어제는 우리가 이제 2권의 제일 첫 번째 주제로 행정 절차 공부했어요. 행정 절차는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정보와 관련된 주제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면 근무하게 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국민이 알고 싶다 청구하면 공개하는 제도. 그래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잖아. 국민 주인인 국민이 우리의 세금 받아서 뭐 이렇게 말하자면 공동체인이 국가의 일을 처리하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주인이 알고 싶다고 청구하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 국민은 이제 알 권리라고. 국민에게는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으로 알 권리라는 게 인정된다. 근데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알 권리라는 문구는 없어. 그렇지만 알 권리라는 기본권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이 된다. 그거는 이제 국민 주권에 기초해서 그래서 그 표현의 자유라고 우리가 넓게 말하는 기본권이 있어. 그게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거야. 들어봤지? 그게 바로 이제 뭐 언론 출판이라는 건 자기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전달하고 이런 건데 뭐 개인이 의사 표현하는 거, 또 개인들이 힘이 약하니까 모여서 집회를 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의사 표현하는 거, 이런 게 다 표현의 자유야. 그럼 그 표현의 자유 속에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그지? 뭘 알아야 비판을 하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달라. 그럼 알려줘야 되도록. 그래서 이제 헌법이 이제 인정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표현의 자유 속에 그걸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거기서 당연히 인정되는 거다. 그래서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 그러면 국민이 알고 싶다고 정보 공개 정보 다 알려줘야 되느냐, 다 정보로 공개해야 되냐, 또 그게 곤란한 영역이 있지.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의 어떤 비밀스러운 사생활에 관한 정보도 그것도 공개해야 되냐,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 이러면 알고 싶다고 청구한 사람의 권리는 충족시켜주지만 또 공개되는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또 침해되는, 그러니까 이거 다 또 균형 있게 조화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법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 만들어놨어. 그래서 거기서는 원칙이 대원칙은 청구하면 공개해야 되는 거다 하면서도 이러이러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외 사항을 두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와 또 연관된 문제가 우리 국가는 개인 정보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 그죠? 개인들에 관한 정보. 우리가 지문 정보도 갖고 있지? 국가는 우리들에 대한 지문. 우리가 주민등록 처음에 만 17세 됐을 때 가서 10손가락 지문 다 찍었잖아, 그죠? 지문을 갖고 있어. 내가 세상 어디를 가도 이 지문 가지고 찾아낼 수 있어, 그죠? 지문 정보도 있고, 또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뭐 했던 그 기록, 성적이며 학교 생활 기록도 다 갖고 있어, 정부가, 그죠? 또 뭐 병원 찾아가서 무슨 진료 받았고 뭐 한 거 다 갖고 있어. 또 이 사람이 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노상방뇨하다가 적발이 돼서 뭐 범칙금 뭐 몇만 원을 물었다, 뭐 이런 기록도 다 갖고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범죄 전과 기록서부터 해서 무슨 숨기고 싶은 질병에 관한 정보 등등 이 정부가 보유한 정보 이거 관리 잘못해서 함부로 유출되고, 그치? 해킹 쉽게 되고 해서 유출되고 그러면 큰일 나지. 그러면 이게 그 피해자의 어떤 여러 가지 권리를 침해하고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 특히 개인에 관한 정보들 잘 보호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날의 중요한 관심사가 또 개인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니 내 메일 주소, 내 휴대폰 번호 어떻게 알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회사가 메일 보내오고 전화하고, 그죠? 이거 내 정보가 유출돼서 그래, 그죠? 이거 사실 다 법적으로 문제야, 그죠? 그래서 이
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아주 한참 전인데 한 5, 6년 됐나? 예전에 어느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 하다 보니까 내 메일로 이미 누가 가입을 해놨대. 우리는 그 사이트 가입한 적이 없거든. 나하고 우리 와이프는, 응? 집사람. 근데 누가 메일을 도용해서, 응?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놓은 거야. 황당하잖아, 그지? 응? 네. 그래가지고 그 또 경찰에 신고했다. 그랬더니 답변이 왔는데 한참 만에, 이게 시간이 좀 걸린대, 이 사이버 이 수사는. 그때 한참 만에 답변이 왔는데 이게 중국에서 그런 거래. 응? 내 메일 주소를 중국까지 갔다는 거냐. 거기서 이제 국내 무슨 사이트에 또 가입을 해가지고 뭘 했나 보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수사를 정식으로 할까요? 경찰관이 질문하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거 시간 엄청 걸리고 이거 뭐 이게 어렵대. 그래서 그냥 놔두시라고. 지금 뭐 그 사이트 가입만 했지 뭐 특별한 피해가 생긴 건 없으니까 내 메일을 가지고. 그래서 그냥 놔두라고 그러고 넘어왔죠. 그 뒤에 뭐 큰 피해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개인 정보, 응? 개인 정보를 사고 팔고도 해요. 응? 우리가 뭐 마트 같은 데 가잖아. 뭐 그러면 뭐 이렇게 경품 준다고 뭐 적고, 그러면 수만 명 뭐 이런 거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영업하는 업체에 팔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한 명 개인 정보당, 응? 뭐 100원씩 뭐 이렇게 하면 수만 명 하면 액수가 커지잖아, 그렇지? 그리고 요새 같은 때 또 어떤 게 중요하겠어? 선거가 가까우잖아. 그러면 막 그 자기네 선거로 뭐 메일도 보내고 자기 지지해달라고 이러려면 그 개인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렇지? 그걸 모르면 못 보내잖아. 그리고 그런 게 하여튼 개인 정보가 이렇게 유통이 되는 게 또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정보 공개 그리고 개인 정보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정보 공개 개설. 정보 공개의 1번 읽고 지나가는 거야. 정보 공개는 국민이 알고 싶다, 정보 공개해달라,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해달라 청구하면 공개하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공개제도입니다. 응? 읽고 지나가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뭐야? 조금 아까 얘기했지? 이거 무조건 다 공개해야 될까? 함부로 막 공개하면 또 문제 생기는 거 있어, 그지? 국가의 어떤 기밀사항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응? 또 사생활에 관한 정보도,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이익을 비교해서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 그럴 때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결론은 어떻게 돼? 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마지막 줄에, 그지? 공개해야 될 필요성과 공개하면 안 되는 어떤 중요한 또 이익이 있겠지? 그거를 이익을 비교 교량이란 말이나 형량이란 말이나 뭐 비교 저울질한다는 말이야. 응? 그래서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지? 우리가 뭐 외울 건 아닙니다, 그죠? 간단히 말하면 무조건 공개가 우선인 것도 아니고, 그지? 무조건 우리 옛날에는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부안에도 다 비공개가 원칙이야. 뭐 밝히고 싶지는 않지. 뭐 자기네한테 우리 행정기관 정부는 뭔가 자기네한테 유리한 건 공개해달라고 청구해도 지네들이 알아서 막 공표를 해요. 응? 근데 조금이라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거, 불리한 건 다 비밀, 공개 안 하고, 그게 과거의 역사, 우리 경험이었죠, 그지? 오늘날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밑에 판례는 외울 건 아니야. 응? 외울 건 아닌데, 자, 어떤 일이 있을 때, 탈북한 사람들이 있대. 응? 아마 탈북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경찰이 나오지, 강원도 지방경찰청장이 기자들 불러놓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탈북했다 하고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야, 그지? 근데 이 탈북한 사람들은 뭐야? 북한에 아직 뭐 가족들, 친지나 남아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자기네 이름, 누가 탈북했다 이름 얘기하고, 또 어디 사는 사람이고, 그지? 또 탈북한 경로, 북한에 어느 지점을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다 그냥 발표해버리면 이게 자기네들도 신상에 문제가 있고, 말하자면 저쪽에서 보면, 북한에서 보면 이 사람들 배신자야. 응? 뭐 암살자를 보내서, 응?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해를 끼칠 수도 있는데 그거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야. 근데도 강원 경찰청장이 기자회견하면서 다 까발린 거야. 응?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공개하지 말아야 될 정보를 공개했다 그래서 자기들 피해봤다고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 판결 내려진 거야. 배상해라. 응? 그래서 밑줄 친 것만 뜬으로 쭉 읽어봐. 그지? 그 다섯째 줄에 국가가 북한 이탈을 하여 귀순한 주민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줄 일반적인 행정정보 공개할 때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야 되고 합리적인 보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공개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북한을 탈출한 주민 갑등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들어온 후 자기가 이제 귀순했다는 사실 및 그리고 신원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강원지방경찰청이 언론에다가 인적상 탈북 경로 뭐 몇 명이 왔는지 인원 구성 또 북한을 탈출하는 수단 북한 내 지위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언론에 제공해서 보도되도록 한 것은 그죠? 그래서 탈북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위자료 배상 청구를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돼? 이거는 정보 공개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공개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 그죠? 이럴 때는 그냥 뭐 북한에서 몇 명이 어떻게 뭐 휴전선을 통해서 탈북했다 이런 정도만 해도 되잖아. 굳이 뭐 그 탈북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그지? 뭐 이런 거를 해서 완전히 누가 그 북한에서 누가 탈북했 뭐 이거 다 할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결론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국가배상 판결 내려진 거다. 참고로 보세요. 시험에는 뭐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정보 공개 청구권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자 정보 공개 청구권의 의 자 읽어보면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 그래. 근데 이거 하나 체크하자.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그지?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시험을 봤는데 내 답안지를 보고 싶어. 내가 어떻게 답안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수가 내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난 뒤에 공무원 시험 보고 점수를 봤는데 뭐야 20점이 나왔어. 나는 다 시험을 잘 봐서 합격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불합격. 왜 그런가 했더니 한 과목이 과락이래. 40점도 안 나왔대. 20점. 이상하다. 그지? 그래갖고 뭐야 내 답안지 좀 보고 싶다. 혹시 내가 밀렸었나? 내가 답안지 쓴 거 좀 보여달라. 그럼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 공개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지? 이렇게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걸 개별적인 정보공개 청구권이라 그래. 개별적 정보공개. 응? 그런데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정보일지라도 난 국가의 주인의 한 사람이다. 응? 국민으로서 알고 싶은 정보 알려달라. 응? 이게 자기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정보도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응? 판례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째 줄부터 읽어봐. 자기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한 개별적 주관적 정보 공개 청구권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셋째 줄 뭐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한 일반적 객관적 정보 공개 청구도 포함돼. 자, 셋째 줄에다 포인트. 응? 이거를 추려서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도 정보 공개 청구권에 포함되는 거야. 인정되는 거야. 응? 그죠? 응. 예를 들면 나하고 직접 이해관계 없지만 내가 낸 세금으로 우리 경찰이 무슨 장비를 얼마나 샀는지 공개해라. 응? 그지? 그럼 경찰이 최루탄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그지? 응? 경찰이 쓰는 순찰차를 몇 대를 구입했는지, 그지? 어디로부터, 그지? 어느 회사로부터, 뭐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 얼마의 돈을 어디다 투입해서 어떻게 장비를 구입했는지 공개해라. 응? 이런 게 바로 나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정보도 공개 청구하는 거지. 그것도 포함
자, 쌍거리 위반 정보공개 청구의 법적 근거는 자, 밑줄 첫째 줄 뭐라고? 알 권리. 응? 보세요. 알 권리.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어. 그런데 거기 읽어보면 알 권리라는 건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다 안 돼 있다. 헌법에 문구가 명시돼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알 권리는 결국 어디서 나온다? 셋째 줄 읽어보면 알 권리는 헌법에 직접 명시돼 있지는 않으나 판례는 표현의 자유. 이 표현의 자유가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야. 헌법 제21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표현의 자유권, 응? 표현의 자유권의 속에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이 되려면 정보를 알아야, 응? 뭐 의사도 형성하고 표현도 하고 비판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표현의 자유 속에 알 권리가 당연히 들어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알 권리가 당연하게 인정되는 거다.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 거기서 알 권리가 나오고 알 권리로부터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도출된다. 그 도식 알겠죠? 응?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헌법적 근거를 얘기한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은.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좀 늦었지만 1996년 12월 말 앞서 공부한 행정절차법 제정할 때 함께 우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정보공개법이라고 약칭되는 법을 96년 12월에 제정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차례 개정을 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핵심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그 내용 들어가죠. 그 전에 이제 법은 그렇고요. 또 동그라미 3문도 한번 읽어보자.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가가 제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보 공개하는 것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 밑에 그 표 그려진 거 제목 잘 보세요. 그거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응? 뭐야? 이제 약칭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행정절차법에도 정보공개에 관련한 내용이 일부 있어요. 우리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청문 공부했잖아. 청문 절차에서 응? 그 청문한다고 통지받은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그 국민한테 하려는 불이익 처분과 관련된 자료, 응? 조사한 거 뭐 이런 걸 당사자 등이 열람 복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하지 못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 이것도 그 당사자 등이 불이익한 처분, 행해지려고 하는 불이익한 처분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하는 거죠. 열람 복사해 주는 게 공개하는 거야. 공개 방법에 보여주는 거, 열람하게 하는 거. 복사해 주는 거 이런 거 다 공개 방법의 하나잖아. 그래도 정보 공개적인 내용이 들어있어. 행정절차법에도. 그래서 이제 양쪽에 다 정보 공개적인 게 들어있는데 자 비교해 보면 정보공개법은 바로 뭐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주인인 국민이 알고 싶다. 그럼 알 권리에 의해서 공개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 처분과 관련돼서 청문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청문회 참석하려는 당사자 등은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자기한테 행해지려고 하는 불이익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야 뭐야? 거기에 반박 자료도 준비하고 응?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이거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의한 거야. 적법한 절차,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양쪽이 정보 공개하는 근거가 좀 다릅니다. 응? 헌법적 근거가.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가 다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에요. 하지만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특정 자료, 그러니까 어떤 청문회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 누군가한테 불이익한 처분 하려고 예정하면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치잖아. 그때 그 상대방의 행위자랑은 불이익 처분과 관련된 자료, 그거가 이제 열람 복사 신청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정한 처분에 관한 자료로 한정되는 겁니다. 응?
그 점이 또 차이고. 세 번째, 자,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싶은 정보라면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행정절차법은 누구한테 이제 어떤 행해지려고 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 등이에요.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과 그의 이해관계에 있다고 신청을 받거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하도록 허용한 제3자, 그리고 특정한 자들만 그 정보공개를 열람복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거지, 그지? 네,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이 이미 내려진 거, 왜 결정이 나온 후, 말하면 뭐 처분이 행해진 후, 이렇게 사후적인 거예요. 아직 결정 과정에 있는 거,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나온 내부 검토 과정, 의사 결정 과정 도중에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정보공개법은. 그런데 우리 행정절차법 다시 지난 시간에 공부하고 잠깐만, 자 봐, 누군가한테 불이익 처분하려고 그런다, 상대방한테 불이익 처분하려고 그런다,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절차 미리 거치잖아. 아직 최종 처분 나간 거 아니잖아. 최종 처분 나가기 전에 의견 청취 중에 뭐 청문을 한다, 그지? 그러면 청문 절차를 통해서 당사자 등의 의견도 들어보고 청문 제자가 조사도 사실도 조사해서 행정청한테 제출하면 행정청이 이걸 참작해서 반영을 해서 최종 불이익 처분 내보내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최종 처분이 나오기 전에 그 아직 의사결정 나오기 전에 그 처분과 관련된 자료, 이거를 이제 열람 복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행정절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처분이 행해지기 전 단계죠. 그렇죠? 그 처분이 행해지기 전 단계의 정보를 공개하는, 열람 복사해 주는 겁니다. 이해 당사자 등에게. 그래서 그게 또 차이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요런 네 가지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쪽에 그 정보 공개에 관한 점은 공통점이 있으나 네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요거 한 두 번 정도 나왔다 그랬어요, 시험에. 그래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둘은 이제 상호 보완적 공개다, 뭐 그런 정도 넘어가고요. 자, 우리 여기서 읽은 걸 지금 판례로 확인해 본다. 자, 1번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가 보유한 정보에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뭐로부터 인정된대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걸 다 묶어서 표현의 자유라고 칭해.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 이런 말은 없어. 그런데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다 통칭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이래요. 표현의 자유,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에서 인정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가지 논점이 들었네. 국가가 보유한 정보에 국민이 접근해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인정되는 것. 그 다음에 자기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만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끝부분에 가면 뭐 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도 인정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미 공부한 거. 그 다음에 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국민의 알 권리, 국가가 보유한 정보의 접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자유는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 거기 밑줄, 첫째 줄. 자유권의 성질, 청구권의 성질 두 가지 다 갖고 있대. 여러분, 자유권은 핵심 의미가 뭐냐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이자 또 알고 싶은 정보를 국가에 공개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적 기본권.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권리다. 그리고 헌법 21조가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면은
국민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뭐야? 정보 공개 청구하는 건 여러분 3번 판례 끝부분에 보면 어떻게 돼? 뭐 열람복사 민원의 처리는 이렇게 나왔지 밑줄에. 그 열람복사 민원의 처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해달라 이거잖아. 응? 그러면 정보 공개는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아도 허용된다는 말이야. 뭐에 의해서?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거니까 굳이 지금은 법률이 만들어졌지. 정보공개법. 응?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이 판례를 보면 언제 판례야? 1989년도 판결이네? 그러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 제정되기 10년 전쯤의 일이야. 그때부터 이미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해달라, 열람 복사해달라고 하면 법률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헌법 21조에서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개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이 있어야만 어떤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돼 있어야만 공개가 허용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일찍부터 정보 공개토록 했던 거죠. 응?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서야 좀 이제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해놓기 이런 거지. 그 전부터 이미 법률의 제정, 정부가 보유한 정보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더라도 정보 공개 허용된다. 인정된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어만 기억하면 될 거예요.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안. 자, 이거 언제 판결인가 생각해 보세요. 언제 판결이야? 92년도 판결이지? 내가 아까 지금 우리가 그 바로 밑에 있는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몇 년도에 제정됐다 그랬지? 1996년, 그치? 12월 말에. 그러면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그 정보공개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기 벌써 한 7, 8년 전에 청주시라는 우리 지방의 청주시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뭘 만들었어? 시가 보유한 정보를 시민들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면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를 가장 먼저 만들었어. 청주시가 시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지방자치하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이거 청주시에서 시의회에서 시가 보유한 정보 청구받으면 공개토록 하는 등의 조례를 정해서 시장한테 이제 공포를 하라고 보낸 거야. 원래 조례를 제정하면 시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시장한테 보내. 그럼 시장이 공포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야. 국회에서 법률 통과시키면 대통령한테 보내. 그럼 대통령이 공포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대통령이 그 법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찬성 못해. 반대하면 어떻게 돼? 국회로 다시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되돌려보낼 수 있지. 그럼 국회에서 다시 무슨 소리하고 더 많은 수의 국회의원이 찬성 다시 통과시켜서 대통령한테 또 보내. 공포하라고. 근데 대통령이 이제 다시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는 없어. 그러면 그대로 공포라든가 그리고 반발하면 공포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국회로부터 다시 이송받은 지 5일이 지나도록 공포를 안 하면 그 법률은 확정된 거로 치고, 그때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그랬어요. 국민에게. 그리고 국회의장이 공포할 때는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 이상에 게재한다. 이거 일본에서 공부했던 거야. 그와 비슷한 논리가 지방자치단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주시 의회에서 청주시가 보유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등의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시장한테 공포해라 그랬더니 시장이 반발. 그러면서 이거는 상위 법률에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도 없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적으로 정한 거, 이거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조례다. 난 찬성 못해. 이래갖고 다시 시의회로 거부권 행사해서 되돌려 보냈어. 그랬더니 시의회에서 무슨 소리 하면서 더 많은 의원이 찬성해서 통과. 그래갖고 시장한테 다시 보낸 거야. 공포하라고. 근데 시장이 이때 여전히 찬성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시장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이 이제 상위법에 어긋나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법원에다가 소송할 수 있어요. 대법원에다 딱 한 번. 응? 대법원에다 소송할 수 있어. 단심으로 하는 거야. 이런 유형의 소송을 이제 기관소송이라고 불러요. 행정소송 종류 중에 기관소송이라고.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했지 지금? 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기관끼리 싸우는 거예요. 응? 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합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 무효라고 판결하더라.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대법원에. 응?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로 지금이야 뭐 이제 그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예전에 지금 현재 서울시장 누구지? 오세훈 씨잖아, 그지? 근데 오세훈 씨가 예전에 서울시장 또 했었죠. 그 당시 이제 선거를 치르고 간신히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 됐어. 근데 시장은 서울시장인데 시의회는 다 반대쪽 당 사람들이야. 지금의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다 시의원들을 대다수 당선됐어요. 그러면 시장이 일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 응? 거의 시장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다 시의회에서 찬성 통과시켜주고 예산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서 제동을 걸고 반대가 많으면 제대로 일을 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국민들의 표는 그 당시에 이제 오세훈 씨가 원래는 서울시에 구가 25개 구가 있어. 응? 서울시 뭐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많잖아. 25개 구청이 있어. 그런데 딱 3개의 구만 오세훈 씨 표가 더 많이 나온 거야. 응? 이 부자 동네, 뭐 서초구, 강남구 이런 데 있잖아. 거기만. 그리고 나머지 22개 구는 다 그 당시에 야당 다른 쪽 상대방 후보 응? 표가 더 많이 나왔어. 그래서 완전히 지는 줄 알았어. 오세훈 씨가 이제 지고 그때 누군지 모르겠어. 응? 한명숙 총리였나 모르겠는데 서울시장으로 그쪽이 되는 걸로 거의 굳어졌는데 막판에 가서 이제 강남 있잖아. 강남 쪽에 이제 이 개표를 했어. 그런데 거기는 몰표가 나온 거야, 오세훈 씨한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근소한 차로 뒤집어져 막판에 역전이 돼서 오세훈 씨가 당선이 됐어요. 응?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막 몰락할 때, 응? 그 당시엔 당 이름도 달랐지만. 그래가지고 하여튼 시장은 오세훈 씨가 됐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한 10년 좀 전의 일이다. 응? 그 다음에 시의회는 민주당 의원들로 꽉 대다수가 채워졌어.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의 시의회에서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통과시킨 게 뭐냐면 중고등학생들, 서울시 중고등학생들 무상급식하도록 하는 거. 예산으로 지원하고 학교에서 무상급식 하도록 하는 거야. 응? 그전에는 다 급식을 해도 다 학부모들이 돈 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무상급식 돈 안 내고 밥 지원해주는. 그래서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으로 이제 조례를 통과시켰어. 응? 그때 엄청 논란이 많았던 거야. 그때는 아니 그쪽에 이제 지금의 보수당, 응? 국민의힘 측 이쪽 사람들은 아니 왜 부잣집 아들이나 손자들도 왜 다 무상급식 하냐? 응? 말하자면 없는 집 학생들만 무상급식 해주도록 하면 되지. 왜 모두 다 부자든 가난한 집 자식이든 다 무상급식 하냐? 이건 공산주의적 방식이다.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건희 회장, 삼성 이건희 회장 손자도 그럼 무상급식 해줘야 하냐? 응? 막 엄청 반대 많았다고. 응?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됐냐면 이제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서울시 의회에서는 중고생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켜서 시장한테 보냈더니 오세훈 시장 반대하는 거야. 응? 그건 법률에 근거도 없고, 응? 이건 그래가지고 되돌려 보냈어. 근데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통과시켜서 다시 또 공파라고 보냈어. 그럼 이때 서울시장한테 남은 건 응? 대법원에다 소송 거는 거야. 응?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해서 이 무상급식 토록하는 조례 무효로 판결해달라. 법률의 근거도 없이 이렇게 요청한 거 무효로 판결해달라 하고 대법원에 소송 걸었어. 그러면 이제 판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긴 하지, 그지? 기다리지도 않고 이 또 승부수를 걸었어. 자기의 정치적 승부수. 뭐를 걸었냐면 소송은 대법원에 내놓은 상태에서 이제 주민투표라는 제도가 있어. 이걸 서울시민 투표로 결정하겠다 이거야. 응? 그래갖고 이 무상급식 하도록 한 조례에 무상급식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응? 그걸 서울시 투표권 가진 19세 이상 서울 시민들에게 투표로 결정하자. 이거 결정권, 이거 투표로 할지 말지 이거 결정은 시장한테 있거든, 권한이. 그래서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겠다 이런 거야. 응? 그러면서 만약에 시장 자기는 그 반대하는데 자기 의견이 말하면 시민들의 의사가 자기의 지지를 많이 안 해주면 서울시장 사퇴하겠다. 시장직을 걸었어요.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응? 그래갖고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80억을 들여서 주민투표를 했대. 응? 했는데 문제는 뭐냐? 까보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법이 얼마나 투표를 해야 되냐면 주민들이 투표권자의 33.3% 3분의 1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응? 그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투표한 걸 까보지도 못하게, 개표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응? 찬성이 많은지 반대도 많은지도 몰라요. 그냥 33.3%가 투표를 그걸 넘지 못한 거야, 투표율이. 그때 이제 논란이 뭐냐면 이제 저쪽 민주당 측에서는 아예 투표하러 가지 맙시다, 서울 시민들한테. 응? 투표하러 안 가는 게 반대의 의사를 서울시장의 뜻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거다. 왜냐면 33.3%가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도 안 해보고 끝나는 거니까. 응? 근데 이쪽에서는 열심히 투표장에 갑시다.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가서 반대표를 던집시다. 응? 이게 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논란인데 결과적으로는 33.3%가 나오지 않았어요. 투표를 안 했어요. 그러면 결국 오세훈 시장이 진 거야. 응? 그리고 시장직 물러났잖아. 시장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갖고 시장직에서 사퇴. 그래서 다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던 거지. 응? 그래서 그 다음엔가 이제 다시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안철수 처음 나오는 거야. 그때 정치에 처음 등장해. 안철수 서울대 교수, 그다음에 변호사이자 시민운동하던 박원순 씨, 이게 처음 등장. 그래갖고 그때 안철수 씨하고 박원순 씨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박원순 씨가 저쪽 민주당 쪽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게 된 거지, 그지? 그래서 박원순 후보가 나왔고 이쪽 보수당 측에서는 누구냐면 지금의 그 여잔데 이름이 변호사이면서 여자 이름이 잘 생각 안 난다. 응? 하여튼 나왔는데 무슨 그때 고액의 피부과를 다니네 해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많았어. 어쨌든 그래서 박원순 씨가 당선이 됐어. 그렇지. 그래서 박원순 씨가 당선되고 했겠어. 그래서 박원순 씨가 당선되고 아직 이거 대법원에 소송 내는 거, 오세훈 시장 시절에 소송 내는 거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판결은 안 나왔는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소송 제기했던 걸 취하. 그리고 판결까지는 안 간 거지. 응? 그렇게 된 이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박원순 씨가 시장 그때 보궐선거로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선거에서 또 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일이 일어났던 거지. 성추문으로 인해서 자살 이렇게 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응? 그다음에 안철수 씨가 그다음에 그때 정치판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그때는 아름다운 양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안철수 씨가 또 저렇게 돼 있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오면 청주시에서 이렇게 시의회가 이렇게 정보 공개 토론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장한테 공포하라고 보냈더니 시장이 이렇게 반대해가지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죠? 아, 내가 아까 저 오세훈 시장 뭐 이거 무상급식 그거 얘기한 거 바로 이 기관 소송의 예를 또 하나 든 거야. 실제 있었던. 시장이 시의회하고 다투는 소송이에요. 이게 기관 소송의 예야. 이것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번 사례도 기관 소송의 예잖아. 그지? 청주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다투는 소송인데, 자, 뭐라고 판결했어? 여러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할 때 국민에게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무슨 국민을 뭘 위반했다고 벌 주는 거 이런 거 조례로 정할 때는 반드시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주민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정하는 조례는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주민에게 이익 주는 내용의 조례는 법률에 근거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야, 주민이 알고 싶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응? 이건 어때요? 주민의 이익되는 거지 주민에게 무슨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 제한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 조례도 무조건 다 공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다 그러면 또 이렇게 공개를 안 하도록 이런 장치를 다 두고 있어서 뭐 주민들의 또 불이익을 막는 장치도 있고 이런 점에 비춰보면 이거는 뭐야?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권리이익을 위한 그런 내용이니까 법률에 근거 없이 정해도 문제가 없는 거다.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시가 보유한 정보 공개토록 하는 조례 문제 없다. 법률에 근거 없이 정해놨어도 문제 없다. 이렇게 판정이 나온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판정이 이제 전국적 관심사였던 거야. 응? 이거 판결이 딱 나오니까 뭐야? 청주시가 이제 선두를 달렸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막 만드는 거야. 시의회, 뭐 도의회 이런 데서 시나 도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주민들이 청구하면 공개토록 하는 조례를 거의 비슷하게 막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게 만들어냈다 조금씩 다 다르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고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뒤늦게 국가가 나서서 통일된 법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뒤늦게 1996년에 아까 말한 정보공개법을 뒤늦게 만들어 놓게 됐다 하는 겁니다. 흐름이. 응? 자, 이제는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제2절 이제 정보공개법의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될 겁니다. 응? 자, 여기서 목적은 눈으로 읽어보세요. 뭐야? 응? 결국 둘째 줄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어떤 운영,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이게 목적이래, 그죠? 읽고 지나갔죠? 자, 적용 범위. 자, 동그라미 1항을 읽어봅시다.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밑줄 쳐주세요. 다른 법률에, 그러니까 국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이 정보공개법과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그런 게 없다면 다 이 법,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정보공개법이 특별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되는 일반법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응? 자, 관련해서 판례 1번을 보세요. 자, 1번 정보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률이란 당연히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률이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이어야 된다. 그지? 정보 공개법과 다르게 규정할 때. 이때 자, 여러분 밑줄 쳐주세요.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요거를 밑줄에 써요. 이게 제목이야. 그럼 여기서는 뭐 재판, 형사재판 확정기록 뭐 공개에 대해서 정보공개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대. 거기 넷째 줄 읽어보면 형사소송법 제59조 2는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공개 여부, 공개 범위, 공개 안 해주면 어떻게 승복 못한다고 싸우는지 절차에 대해서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응? 이거는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 문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해당되니까 정보공개법을 따르지 않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거에 따라야 된다는 뜻이겠죠. 응? 그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네, 그래서 자, 네 번째 거 형사소송법 29 형사소송법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공개 문제에 대해서 정보공개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한다. 응? 그럼 다른 법률에 정보공개에 대해서 정보공개법과 다르게 정해져 있으면 그 법에 그 규정에 따르는 거잖아.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세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 재판 기록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판결 최종 확정 판결 나오면 판결문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무슨 뭐 범죄를 저지른 뭐 피의자 뭐 이런 거 이름 다 지워야 돼요. 누구인지는 이름 안 나와야 돼. 응? 그거 일반 사람들이 그거 못 보게 다 지우고 그러고 공개합니다. 응? 그런 게 형사법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응?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뭐 검사, 응? 뭐 이런 그쪽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만 그 사건 관계자 등 실명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새 언론에 문제된 게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막 엄청 나오는 거 있잖아. 정치적으로 지금은. 거기 보면 무슨 판결문 이거를 이제 첨부해가지고 이 사람을 뭐 고발해달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검찰 쪽에서 고소장을 이렇게 양식을 다 만들고 이름만 쓰면 되게끔 만들어서 국민의힘에 전달을 했고 국민의힘이 뭐 실제 누군가를 고소를 해가지고 뭐 재판받게 하고 뭐 이런 게 정치권에서 시끄러워. 지금 수사 중이고 한데. 근데 거기에 첨부된 기록 같은 걸 보면 이 재판 기록인데 다른 사람 실명까지 다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일반 사람들이 그걸 열람 복사한 게 아니야. 그건 검사가 복사한 거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이제 기사에 뜨고 한단 말이야. 자, 어쨌든 뭐 그건 여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2번 판례입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던 공문서 공개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무슨 법? 정보공개법이다. 요게 공부할 사항이에요. 결론을 미리 내놓은 거야. 그러면 그 마지막 줄부터 읽어보면 민사소송법 규정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던 공문서 이런 그런 거에 자 그래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 소지사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던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이 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가지고 있던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에 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민사소송법 그 조항의 1항은 뭐 이렇게 그 문서는 재판에 필요하다. 그거는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다는 거지. 근데 다만 2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공문서는 직무와 관련된 공문서는 재판에 필요하니까 제출해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그는 뭐에 따라 결정한다고요? 정보공개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해서 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지 않아야 될 경우도 있을 거다 이거지, 그지? 자, 어쨌든 그냥 정리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사소송의 재판에 있어서 민사소송 재판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 관련하여 보관함을 가지고 있던 공문서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적용받지 않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해요. 3번. 자, 3번에 보면 법이 또 하나 나와. 뭐라고 하냐면 첫째 줄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 법은 여러분 가만히 법 제목을 보고 유추해 보면 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따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말고 이 법이 특별하게 우선 적용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가 되냐면 그래서 그 말하면 그 셋째 주까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뭐야? 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법에 우선해서 특별히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이런 취지죠. 응?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야? 사립학교에 대해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립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교육기관의 정보공개나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거기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뭐야? 정보공개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야. 응? 우선적으로는 특례법이 적용되고 거기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날 때 어떻게 해? 응?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출제 잘하면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그 특례법이 있으니까 특례법이 적용될 뿐이고 정보공개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응?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고 정보공개법은 특례법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정보공개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 일반법 관계야. 특별법이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 규정이 있으니까 그게 우선 적용되고 거기에 없는 사항은 일반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에 대해서 국가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항 그냥 알아는 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권자 여기서부터는 쉬는 시간을 갖고 쭉 기억합시다. 자, 쉬었다.